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아노이저부시 인베브가 오비 맥주를 4년여 만에 재인수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환율, 통상 임금, 가계부채를 올해 중소기업의 3대 위협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국내 양증시 중국발 훈풍의 강보와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중국발 훈풍에 금융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1950점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6거래일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면서 상승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장중 매수 전환에 힘입어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8% 오른 1953.7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약보합세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는 중국이 4분기 GDP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7.7%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실적 시즌 돌입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0억 원, 230억 원어치를 팔았고 반면 기관은 530억 원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와 전기전자가 강세를 나타낸 반면 통신업과 섬유의복, 섬유의복 등 내수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8% 오르며 130만 원 선을 회복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SK텔레콤, 신한지주, LG화학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조류 관련 독감 확산 소식에 AI 관련주와 함께 또 금융 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가 급등한 하루였죠? 네, 악재에 우는 기업들도 있지만 반사 이익을 누리며 웃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조류 독감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악재들이 터지자 반사 이익을 누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할인, 마니커 등 축가공 기업들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한 반면 백신주는 동반 급등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앙백신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파루,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대신해 수산물 소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원수산과 신라S 등 수산주도 동반 상승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세계 카드사와 이들과 연계된 시중은행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KB금융이 약세를 보인 반면 보안 카드 재발급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시큐어를 비롯해 C큐브, 안랩 등 모바일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고객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카드 재발급 등의 피해 방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카드 제조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솔라시아를 비롯해 IC케어, 코나아이 등이 상승했습니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연구원은 백신주들은 실적 변동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독감이나 황사, 살인 등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며 백신주들이나 카드 관련주들 역시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수급 때문으로 급락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이 7개월 만에 다시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면서요? 네, 골든브리지 증권 주식 거래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유상감자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 골든브리지 증권은 14.59% 급락한 995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골든브리지 증권 주가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골든브리지 증권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이내 오래 묵혀있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돌변했습니다. 골든브리지는 지난해 6월 초 유상감자 신청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주식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최근 노조가 19개월의 최장기간 금융노조 파업을 끝내자 지난해 12월 13일 금융감독원의 유상 감사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드 3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가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당사자인 KCB와 고객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카드 3사는 최악의 경우 최고 경영자 해임 권고와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재우 국민카드 사장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정보 유출에 따른 감독 소홀을 이유로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아노이저부시 인베브가 오비 맥주를 4년여 만에 재인수합니다. 에이브 인베브는 오비 맥주의 대주주인 콜버그 크레비츠 로버츠와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58억 달러의 오비 맥주를 재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 인베브는 오비 맥주 재인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 150만 명으로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57만여 명을 기록해 2004년 71만여 명에서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8%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7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9.3%를 나타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도 2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로 13.7%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환율, 통상임금, 가계부채를 올해 중소기업의 3대 위협으로 선정했습니다.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 속에 엔저와 위안화 가치 절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대중국 수출 감소 등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한편 중고령 노동구조와 맞물려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 하락 위협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흥국의 정정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월 태국의 조기 총선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총선, 터키, 브라질 대선 등이 잇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주요 신흥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다수 신흥국에서 예정된 선거가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신흥국 정정 불안을 중요한 이슈로 챙겨보고 있다며 향후 해당국들의 전국 전개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군은 한서구 코트라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19일 퇴근길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영사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코트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리비아에 대한 특별 여행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코트라는 한선희 중동지역 본부장을 리비아 현지에 급파해 한 관작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코트라는 트리폴리 무역관을 제외한 중동 지역 14개 무역관을 총동원해 한 관작의 현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 나이 지극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아기 유모차를 끄는 모습 종종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맞벌이 부부가 최근 늘어나면서 이 황혼 육아, 이 말 그대로 이 조부모 세대가 육아를 좀 전담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오늘은 생활산업부 이수민 기자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황혼 육아란 말 저에겐 좀 낯선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황혼 육아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부모, 즉 아이의 조부모들이 육아에 힘을 쏟는 육아 문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황혼 육아에 해당되는 인구는 전국에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황혼 육아는 조부모가 직접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손주를 돌보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손주가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부모 대신에 사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의 성적은 할아버지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했는데 이 말도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이 같은 육아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린 이 베이비 페어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서도 좀 손주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조부모님들 많이 만나고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베이비 페어는 1년에 2번 주식회사 베페가 진행하는 육아 관련 박람회로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출산 육아 업체들의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황혼 육아의 사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9일 그곳에 찾아갔었는데요.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딸과 함께 베이비 페어 전시회장을 방문한 59살 최금주 씨와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인터뷰에서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인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최신 육아용품을 살펴보러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최 씨 외에도 며느리 부탁을 받고 전시회장을 샅샅이 훑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제가 흥미롭게 본 모습은요, 전시에 참여한 기업마다 경품 행사를 했었는데 이 행사를 기다리는 줄에도 여지없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백발이신데 그분들이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취재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은 되게 바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 키우기에 힘을 쏟고 계신 황혼 육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아기 침대나 유모차처럼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상품들은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선물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의 재력이 육아업계에 떠오르는 큰 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황혼 육아라는 트렌드를 겨냥한 신제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베이비 페어 하면 보통 젊은 신혼 부부들이 좀 찾게 되는 젊은 층의 제품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황혼 육아, 이 트렌드에 맞게 황혼 육아를 좀 앞두고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예전에 육아를 경험했던 조부모들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제품으로 손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년에 인기가 있었던 육아 제품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신에 옛날 그대로는 아니고 예전 제품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용하기 편하게 바꾸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엄마들은 아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5, 60대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은 아기띠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포대기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몇 년 전에 아기띠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포대기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육아를 맡은 조부모들의 선택에 힘입어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가 힘든 면 기저귀도 이 황혼 육아가 유행하면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요새 나오는 면 기저귀들은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기저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친환경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엄마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또 조작이 편리한 육아용품도 조부모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반자동 유모차나 적정 수유 온도를 확인해주는 스마트 젖병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는 황혼 육아가 갈수록 더욱 확고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부모를 겨냥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합계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1분기 제조사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36.2%,
LG전자가 5.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양사 합계가 42.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회사 점유율 합계는 2011년 1분기에 16.2%로 출발해 3년 만에 4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양사 점유율 합계가 2, 3분기에도 각각 42%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롱텀 에볼루션보다 4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3밴드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드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최고 300Mbps 속도를 갖췄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에 상용화될 경우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22초면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출이 올해에도 순조로운 출발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는 해외 바이어, 상사 주저원 등 2,2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수출 선행지수가 작년 4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52.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선행지수는 수출 경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기준치 50 이상이면 전분기보다 수출 전망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트라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주요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절상돼 부정적 효과를 상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품류, 무선통신, 가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등이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올해에도 치열한 출점 경쟁을 벌입니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올해 세종시 등에 점포 4곳을 출점할 계획입니다. 창고형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2곳도 신규로 개점합니다. 롯데마트도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등 2-3곳의 점포를 낼 방침입니다. 제2롯데월드에 입점할 점포는 대규모 면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이마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센 경제영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